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을 7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그죠? 이게 약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뭐 학교를 가거나 뭐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이러 보면은 대부분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죠? 저도 지금 그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없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방송은 우량주를 매매하거나, 그죠? 또는 그 재무제표에 의해서 어떤 기술적 흐름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흡족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과연 투자 금액,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 최고 1위,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지금 거의 뭐 10위권 안으로 밖으로, 그죠?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의 자산이 70조에서 거의 90% 가까이를 주식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러다 보니 그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서 세계 부자 순위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워렌 버핏 같은, 워렌 버핏은 어떨까요? 좋은 기업에 애플이 아무리 떨어져도, 테슬라가 아무리 밀려도 그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원칙이죠. 근데 과연 이 방송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자산이 물론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재테크에는 소액으로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는 다른 이 방송에서 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투자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빨리 수익이 나고, 그죠? 또 어떻습니까? 그 흐름 자체가 우량주가 매매하는 그런 어떤 흐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량주를 매매하시는 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그죠? 이 그 종목의 어떤 흐름 자체의 매수 자리와 매도 타점을 잡으려고 하니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막상 그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원활한 어떤 그 트레이딩이 잘 되지를 않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메신저를 공략하게 되잖아, 그죠?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무슨 수익이 나,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뭐 댓글을 다는 것도 불편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을 잘 배워두시면은 우량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우량주와 세력주와 테마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 방법이.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좀 숙지를 하시고 제 방송을 들어주신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 우량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저점을 잡고 어떻게 고점을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모든 것은 그 사람,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남기나 이런 거를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이탈리아의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은 감탄사를 많이 날린다는 거죠. 그죠? 이태리 말로 벨라라는 것이 아주 예쁘다 이런 뜻인데 거기다가 우리처럼 오 벨라, 뭐 아 벨라 이렇게 감탄사를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 이태리 남자들이 인기가 많다고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좀 감탄사를 많이 날려주면은 제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보시고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거래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대체 휴일이 진행이 되면서 화수목금 4일만 매매가 됐습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강한 종목들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뭐 유신 같은 경우 상한가가 나오고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강한 종목들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면 관심창에 두셨다가 그 기술적 흐름이나 그 매매 방법들을 여기서 배우신 대로 좀 적용을 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죠?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했던 종목 중에서 히토류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월요일 날 갭을 떴죠, 그죠? 갭을 떴는데 대장은 하지 못했지만 누가 대장이 됐냐면 동국 RNS가 대장이 됐습니다. 사실 이 히토류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미중 갈등이 빚어질 때 이제 부각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인데 사실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그날 월요일 날 갭을 뜨고 좀 밀린 상태지만은 지금 동국 RNS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고 이 상한가를 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눌림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 눌림목이라는 것은 5일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동국 RN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3일째. 그래서 이 주가가 상을 치고 나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 포지션이 첫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그 5일선을 깰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드렸는데 반드시 늦어도 5일선을 깨지 않은 자리에서 세 박자에는 슈팅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근데 그 슈팅이 나오고 나면은 그건 파동이 다 나온 모습이고 지금 이 동국 RNS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5일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슈팅이 완전히 나오지 않고 5일선을 붙여가는 이런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차트는 지금 이렇게 밀려 있지만 이 대장이라는 것은 항상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동국 RNS의 차트나 유니온 머티리얼즈의 차트를 잘 지켜보시면서 좀 미중 갈등이 조금 더 강화될 때, 그죠? 사실 지금 미국이 그죠 강한 어떤 포지션을 잡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패권, 그죠 패권주의의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 화요일이었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 데모가 움직였습니다. 이 데모는 어떤 흐름이었냐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냐면은 지금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날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이제 10월 말에 10월 30일 정도에 G20 회담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어떻게 좀 조인트를 해서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나왔죠. 그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더 추가적인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전쟁은 서서히 어떻게 되느냐면은 좀 줄어드는 휴전. 지금 사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은 입으로 하는 전쟁이잖아. 그죠? 말로서.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더 격화되는 그런 어떤 전쟁이 진행이 된다면은 많은 무기와 그죠? 뭐 또 많은 군인과 그 참여하는 그런 어떤 희생자가 많이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민간인들이 많이 지금 뭐 어떻습니까? 좀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럼 이거는 결국 어떠냐면은 확전이 되는 것보다는 약간 그죠? 무승부로 끝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주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자꾸 이제 이런 어떤 휴전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재건 관련주가 움직인 날 보면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방산주라든지 식량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핵을 쐈을 때 그와 관련돼 있는 뭐 요드 관련한 종목들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시장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뭘 보시면 아느냐면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날 이와 같은 종목들이 그죠? 하락을 하고 그럼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작은 하락이 아닌 그죠? 지금 보면 그러면 요드 관련한 종목들은 완전히 지금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 추세가 무너져 있거든요.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은 이제 그 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됐는데 다시 지난주 금요일 보면 거기에서 살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재건 관련주는 데모라든지 현대에버다임이라든지 그죠? 도화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다스코라든지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두드러진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는 그 세 가지 종류 그런 종류들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요일이죠, 그죠? 목요일에 가장 히트작은 누가 뭐라 해도 신라젠일 수가 있죠, 그죠? 사실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신라젠을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 마음고생이 컸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뭐 2연상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상장 유지가 되면서 이 신라젠은 정말 2017년, 18년도에 핫한 종목이었죠, 그죠? 만 원짜리 종목이 단숨에 15만 원까지 가면서 그죠? 15만 원에서 바로 급락해버리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는데 가장 그것이 이제 좀 기폭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그 암원, 그 1세대, 2세대, 뭐 3세대,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그죠? 1세대는 그 암세포랑 정상세포를 모두 죽이는 거니까 부작용이 심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표적 항암제가 나왔어요. 이제 암만 그저 죽이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면역 항암제인데 여러분들 그 펩사백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신라젠이 그와 같은 이슈로 해서 단숨에 만 원짜리를 15만 원 만들었는데 미국의 그 암학회에서 그죠? 이게 뭐 별 효능이 없고 뭐 어떤 그 가치도 없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제 이 관리 종목이라는 것은 이제 회생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여기서 그 하지 못하면 또 상폐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중간 지점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 그 개인들이 몰려 있는 자금이 뭐 거의 아마 한 10조 가까이 될 겁니다. 그 당시 시총이 코스닥 시총 2위를 차지할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지금 신라젠이 상한가를 치면서 이런 모습들이 물론 뭐 그 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상한가를 두 번을 쳐도 그죠? 여러분들에게 뭐 정말 뭐 간에 기미도 안 갈 그런 정도지만 한편으로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상장되지 않고 상폐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은 어때요? 상당히 좋은 조건에 갖춰졌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뭐 현금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세대를 잘 보면서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관리 종목이라는 상황은 다시 재개하느냐 죽느냐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된다. 지금 뭐 상한가를 2번 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한가를 2번 가면 그다음 뭡니까? 3번도 갈 수 있고 3번을 가면은 5번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지만은 여기에서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은 급격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1분봉을 잘 보시고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서 이 거래가 지금 이 원칙은 지금 신라젠이 딱 맞거든요. 상승할 때는 거래를 죽이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금 보면 두 번째 상한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상한가보다는 이 지금 거래가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라는 거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떨 때 여러분들께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느냐? 거래가 터지면서 그죠? 음선이 나올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경계의 그런 어떤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무턱대고 뭐 거전 그죠? 신라젠이 움직였던 뭐 만 원에서 15만 원 그런 어떤 환상을 버리지 마시고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잘 대응하는 그런 어떤 전략 필요하고요.
지금 보면은 금요일, 목요일입니까? 목요일 날 또 이제 금량, 그죠? 이 금량 참 대단하죠, 그죠? 금량도 보면은 사실 이 금량이 이제 리튬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간 핵심 그죠? 그 원료인데 지금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되고 뭐 25년부터는 뭐 모두가 다 그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리튬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 금량도 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죠? 밀었다가 여기 시간에 상한가를 치면서 어떻게 했냐면 목요일 날 시가를 유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가를 벗기면서 상한가를 쳐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지금 여기 있는 모습이 쌍봉이냐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냐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은 가지시되 기술적인 어떤 흐름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눌림목의 그 어떤 거래량이 전일보다 분출하거나 음봉이 떨어지거나 5일선을 깨거나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죠? 뭡니까 주의를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보면은 이제 금요일 날 휴마시스가 움직였죠, 그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진단 키트, 그죠? 진단 키트 뭐 시젠이라든지 뭐 많습니다. 수젠텍도 있고 뭐 그죠? 랩지노믹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진단 키트 중에서 이 휴마시스가 왜 움직였느냐? 뭐 별 내용은 아닙니다. 보면은 그냥 뭐 주주들 그죠? 자기의 어떤 의사를 얘기하는 뭐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로 상한가를 만들었지만 이 지금 그 진단 키트들은 이 주가가 사이클이 거의 한 3년은 해먹었잖아요. 사이클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죠? 해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상한가를 치고 그 금요일 날 보면 상한가가 계속 풀렸다, 감겼다 여러 차례 이 진행이 됐습니다. 보면은 그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칠 때 이 종목은 과연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미래 가치를 보고 상한가를 치면서 추세를 살릴 종목이냐 아니면은 이 종목이 그동안 팔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단가를 맞춰서 그들이 팔기 위한 전략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한가에서 물론 상한가에서 물량을 다 잡아먹고 다음 날 더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온다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또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이런 종목들을 그런 주의가 필요한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여진이 있단 말이에요. 여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분봉을 잘 살펴보시면은 그 여진에서도 얼마든지 수익 구조가 많게는 10%, 잘 나오면 2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잘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시라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이제 그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오해의 소지가 뭐냐면 이렇게 뭐 고점에 있는 것을 왜 추천하느냐 이러는데 이 주식은 저점과 고점이라는 거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뭡니까 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라인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인들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고 화면 한번 보고 오늘 중요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오늘 이제 주식은 패션이다 해서 저점은 어디고 고점은 어딘가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주식에서 저점이 어딘 줄 알고 고점이 어딘가를 잘 안다면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너무 이 저점을 찾는다라는 거 그죠? 이 저점이라는 것은 주식에서 보면은 뭔가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주식시장에서 이 저점을 제가 너무 고집해서 찾아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엔조이 있잖아요. 즐기는. 자,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이 저점을 계속 고수하느냐면은 지금 현재 모든 주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량주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저점이라고 단언하는 게 뭐냐면은 분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시 격언에 과도한 그죠? 여러분들의 분석이 수렁으로 빠져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도한 분석이 뭐냐면 주가가 이게 너무 좋은 종목인데 많이 빠져 있어. 재무제표도 좋아. 미래 성장성도 좋아.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대부분 뭐 퍼다, ROE다 뭐 이렇게 막 계속 기술적인 흐름과 그런 기업의 어떤 가치를 분석했을 때 그러면 얘는 지금 그 가치로 봤을 때는 여기가 분명 바닥이야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더 땅굴을 파고 들어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분석에 의해서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죠? 그런 어떤 잣대에서 분석을 해서 들어가서 저점이라고 했을 때 지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점이라는 거는 어떠냐면은 확실하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경기를 할 때 상대방에게 그죠 무릎을 딱 꿇을 때 그 경기는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락을 해서 계속 내려와서 여기에서 딱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릎을 꿇은 게 뭐예요? 기술적으로 강하게 양봉을 딱 만들어주거나 상한가를 딱 치거나 대량 거래가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을 통해서 했던 그런 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더 뭡니까? 미궁 속으로, 수렁 속으로 빠져들지만 여기에서 시장에서 저점이 무릎을 딱 꿇고 그저 딱 올라서는 그 순간이 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 저점이 어디예요, 고점이 어디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통상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것은 귀신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귀신도 모르는 이 그 저점을 계속 자기의 어떤 잣대에 대해서 그죠? 그 기준을 잡아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고 지금 전부 다 저점이다. 지금 아직 다 저점이다. 뭐다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저점 여기에서 빠져드는 이 부분이 여기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DNA가 그죠? 여기 뭐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있고 뭐 PD님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DNA가 99.9%가 모두 다 일치하는데 거기서 0.1%의 차이 때문에 그죠? IQ가 높은 사람도 있고 뭐 하면서 다 차이가 나고 동물과 인간의 차이도 원포인트란 말이에요. 원숭이 IQ가 89고 인간의 IQ가 90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저점이라는 것도 이렇게 한 끗 차이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죠? 너무 어리석게 그죠?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아집으로 저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저점과 고점은 자꾸 여러분들이 뭐 이게 제가 그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뭐 이게 뭐 고점에 그한데 그게 아니에요. 저점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은 이미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면 하다못해 이 저점에서 30%, 50%를 잡아주지만 여기에서 이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애는 계속 어떻게 돼? 30%, 50%더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이 저점은 어려워요. 저점은 어려운 게 아니라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패턴을 보면 되는데 이 고점은 보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밑에서 올라왔는 파동 길이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 길이가 어디에서 진행이 됐느냐? 201선 밑에서 진행이 됐느냐? 201선 위에서 진행이 됐느냐? 그럼 여러분들 그 파동 제가 늘 말씀드렸던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 뭐 상승 오파 이런 거는 지금 안 되죠. 왜? 하락장이잖아. 그죠? 하락장에서 나오는 파동은 뭐냐면 정배열에서 파동이 잘 안 나와요. 물론 그렇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금양이나 이런 것들 그죠? 지금 그리고 뭡니까 한미 글로벌이다 뭐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 뭐 그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정배열돼 있는 거 많아요. 많지만 지금 이 하락장에서의 파동 길이는 대부분 지금
금요일 날 상한가 쳤던 애들도 전부 200에서 밑에 저 밑에서 그죠? 그냥 상한가 고개 딱 들고 나오는 이런 패턴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동 길이의 고점은 뭐냐면은 그 시작했던 지점에서 그죠? 정배열이든 역배열이든 거기에서 대부분 한 더블 정도가 나오면은 그 파동의 고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은 어딘가 불확실할 수도 있지만은 이 고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파동 길이에서 충분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 그죠? 이 종목들이 보세요. 하루에 제가 화요일 날 저점에 사시면 수익이 난다. 그죠? 화요일 저점에 나서 한큰 같은 경우도 23%, 지금 보세요. 피플도 20%, 거의 하루에 이렇게 그죠? 아니면 다음 날. 지난주 제가 월요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방송 그거였잖아. 주식시장이 열렸잖아. 그죠? 이렇게 수익이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이 종목들 전부 다 그렇게 저 바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런 수익 구조를 형성하느냐? 하루에도 하루만에도 이렇게 형성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수급이 존재하고 그죠? 거기에서 제가 파동 길이가 제가 이게 가져올 때는 빨리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은 무조건 다음 날 저점에 사라. 그죠? 그런 어떤 패턴의 종목들인데 거의 지금 보면은 대부분 지금까지 다 성공했잖아요. 지금 제가 7월 달부터 방송에서 계속 나왔는데 쭉 유튜브 보시면은 대부분 다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게 뭐냐면 이미 그죠? 수급이 형성되어서 그죠? 저점이라는 부분을 좀 찍고 그죠? 이 올라오는 그 파동 길이에서 그 남아 있는 여진이지만 이런 여진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죠? 오늘 또 이제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가 오늘 뭡니까? 오랜만에 이거 다우 지수를 가져왔죠. 그죠? 제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도 이 라인을 다 깬다고 했잖아. 3만 포인트 다 깬다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 저점을 여기서 다 깼어요. 깼는데 깨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했냐면은 L자로 된다고 했잖아요. L자. 지금 요게 이제 어제까지니까 어제 제가 이제 원고를 드렸으니까 오늘 금요일 밤 또 이게 내려가지고 이게 음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L자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요 포인트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날 그날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CPI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개인들이 많이 팔고 현금을 유지해서 폭락할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죠? 우리가 예상했던 퍼센테이지가 8.1인데 8.2가 나왔으니까 아침에 다우지수도 급락해서 나왔어요. 급락해서 나왔다가 이렇게 당긴 게 뭐냐면은 저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면은 정치와 경제는 항상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거든. 뗄래야 뗄 수 없다. 지금 보면은 미국도 11월 8일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자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당겼다라는 거는 바이든 정부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정권이라는 거는 뭐예요? 쟁취하는 거잖아. 주식하고 똑같아요. 예. 자기가 그죠? 권력이라는 거는 자기가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반드시 물가와 전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이 바이든 정부가 못하면은 공화당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이 주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죠? 정치도, 그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도. 그래서 이기고 싶은 마음에 이 주가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의 연금이나 모든 것을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죠? 주식에다 많이 이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주가가 자꾸 떨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L자로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조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게 조직이고, 그죠? 그런 어떤 조직의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대통령이 당장 지금 어떻게 돼도 조직의 시스템에 의해서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불안한 속에서도 뭔가, 그죠? 지금 보면은 좀 흐름이 나온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년 뭐 5월까지만 좀 참아 보시라. 그죠? 10월과 11월이 상당히 고비였는데 지금 그 고비를 이렇게 불안한 속에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것이 불안하지 않고 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만큼 밀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밀려버려야 되는데 안 밀리고 요렇게 한다라는 것은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어제 나스닥도 역시 여기에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지만 어쨌든 L자의 흐름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저점, 그죠? 저점의 그 형태, 그죠? 신호. 자, 얘도 보세요.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그죠? 이 이력이 쭉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요게 지금 뭐예요? 이제 저점을 찍은 거예요. 얘는 위메이드 맥스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지금 계속 그죠? 분석을 했는데 얘는 분명히 이 가치의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치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여기서 뭘 해줬냐면은 딱 바닥을 형성해줬단 말이에요. 이 바닥을 형성해줬던 근본이 뭐냐면 P2E. 게임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P2E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는 뭐 게임 잘 모르는데 왜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 분들 그 뭐 아이템을 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허용한다는 그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종목은 이제 뭡니까? 이제 하락이 좀 멈추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키네마스트 요 종목도 지금 보세요. 어디가 모르는지 땅굴을 파고 가다가, 그죠? 딱 여기서 어떻게 했나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자기의 어떤 과도한 분석에 의해서 막 수렁에 빠지지 말고, 그죠? 이런 신호탄이 나올 때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 시장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종목이 이 주가에 대해서, 그죠? 누군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지금 뭐냐면은 이건 이제 지분 매각이죠. 이 대표가 뭐 죽으면서 이제 이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금요일 날 보면 이 키네마스트라든지 솔본도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두 종목이 이렇게 싹 나오면서 이런 어떤 뭡니까 바닥에 징후를 만들어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성화이텍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 얘기 많죠. 자, 성화이텍도 보세요.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다가, 그죠? 보세요. 긴 짱대 양봉으로.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수렁 속으로 다 이렇게 계속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만큼을 올려줬다는 거는 뭐죠? 무릎을 꿇었다. 이제 저점 찍었다.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거는 뭐예요?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나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저점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이거 카카오 게임즈 시간에 상한가 쳤다가 목요일 날, 그죠?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 애들 전부 다 뭐 다 했습니다. 그죠? 이 카카오도 보면은 신화가 있습니다. 그죠? 뭐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월순위 올려놨는데도 왜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단언하기가 힘드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무릎을 안 꿇었잖아, 아직.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래 있다 하더라도 또 월순을 깨고 촉촉촉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그 가치가 될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죠? 여러분들에게 좀, 그죠? 좀 불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죠. 현대차. 분석하면은 얼마든지 저점일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고, 그죠? 앞으로 성장성, 미래 가치 뭐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왜 아직까지 이 종목이 저점이라고 말하기에는 불편한가? 그죠? 저는 종목은 어때요?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런 애들은 뭐가 가야 가느냐면 시장이, 그죠? 가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움직이고 터닝할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현대차가 그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돌아서면서 그죠? 이제는 반도체 그동안에 제가 그 쭉 말씀드렸던 뭐 SK 뭐 텔레콤이 시장을 주도하다가 뭐 포스코가 시장을 주도하다가 그다음 삼성전자가 뭐 시장을 주도하다가 이렇게 쭉 왔잖아. 10년 단위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가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대차가 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액분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내줬고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 액분하면서 지금 살짝 자리가 비켜가는 듯 하거든요. 과거에는 50만 원이 100만 원 가고 100만 원이 제가 200만 원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조금 그러면서 이제는 이 현대차가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 다음에 이제 상승할 때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죠?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그건 뭐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똑같죠? 맥스트. 맥스트는 뭐예요?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잘 나갔던 종목입니다. 다 그죠? 선익 시스템하고 같이 뭐 메타버스 선익 시스템, 그죠? 뭐 MP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보세요. 아직 바닥 됐습니까?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는 것은 계속 저렇게 흘러내릴 때는 분석을 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보시고 그 시장에서 기술적인 어떤 대량 거래의 짱대 양봉이 터져 나올 때,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점, 그죠? 참 이 금량은 여기 그죠? 참 여기 밑에서 여기서부터 그죠? 5천 원대부터 참 이게 그랬던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얘 고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5일선을 깨면 고점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깼잖아. 이게 고점이야. 그럼 여기서 무조건 매도야. 얘가 다시 이렇게 돼서 팔기회를 줬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매도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매도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쌍봉이 되느냐. 그죠? 저 라인이 쌍봉이 되느냐 치고 나가느냐.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단언은 못해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 종목의 이제 메이저들이 나는 이거를 더 당기고 싶다. 그러면 저기서 더 당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 상한가를 쳤다라는 거는 뭐냐면 상한가를 칠 때 하단부에서 상한가를 치느냐, 상단부에서 상한가를 치느냐 차이가 있어요. 파동이 시작되는 하단부에서 상한가를 딱 때릴 때는 그것은 이제 전조가 될 수 있어요. 시작의 전조. 근데 지금 얘는 어떻습니까? 상단부에서 지금 상한가를 때렸잖아. 그죠? 그럼 상한가를 만든 것은 어떠냐면은 팔아먹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저 라인이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는지 그건 어떻게 돼야 된다? 봐야 된다. 그러면 얘의 기준은 뭐다? 이 기준은 5일선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하면 와 저렇게 막 또 고점에 있는 걸 뭐 얘기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주식의 고점이라는 거는 그 선수들이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고점, 5일선의 고점이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거. 아까 저점은 그죠 어떻게 형성되고 그죠 고점은 어떻게 형성된다라는 거. 자 여기도 보십시오. 이 종목이 보면은 대정화금인데 그죠? 여기 보세요. 5일선 깨지면은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죠? 특히나 이런 종목은 뭐냐면은 테마란 말이에요. 테마. 그죠? 핵을 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의 종목인데 대정항음, 한컴, 뭐 라이프케어, 그죠? 대봉 LS, 뭐 한창산업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왔는데 역시 이 고점, 이런 고점도 뭡니까? 5일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런 패턴에서 그죠? 양음양 패턴에서 이 그림이 정배열이 이 이평선들이 전부 다 정배열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주의를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기에서 양봉을 켜놨던 저 양봉이 속임수일 수도 있고 특히나 어떤
말로서 움직이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말로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서. 입으로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내재 가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게 이제 테마죠. 테마.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사거리가 하나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주가가 확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건 전부 다 대부분 말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말로 하는 종목들은 항상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면은 음봉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봉. 양봉을 켜다가 5일선이 깨지면서 음봉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또 파동이 나오고 이랬을 때는 뒤도 절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또 고점 하나 더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이거 현대바이오 제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죠? 여기도 보세요. 그죠? 여기에서 이게 완전히 이날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내리 꽂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 라인에서 파동이 나온 5일선에서 고점 라인에서 그죠? 오랫동안 머무른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지지 라인이거든. 지지. 이 지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파동이 나오기 전에는 지지가 긴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 지지가 길면은 지지한 긴 만큼의 파동 길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지가 이만큼 했다. 그럼 이만큼의 파동 길이가 이렇게 길게 나올 수가 있는데 파동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지금 파동이 올라가고 이렇게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그 지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치고도 제가 박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 2, 3 이렇게 박자를 말씀드렸는데 상한가를 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지지 라인이 길면 어떻게 돼요? 이 길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박셀바이오 같이 이렇게. 근데 그 라인이 그 지지하는 그 라인이 이평선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깔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깔고. 5일선, 21선 이렇게 쫙 깔고 있을 때 이 지지하고 그 5일선을 깔고 있지 않고 이 각도가 선 상태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었는데 바로 그죠? 급락시키는 그런 어떤 현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죠? 어디가 저점의 예, 그죠?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되고 고점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실 종목들인데 자, 보세요. 인크로스. 이거는 뭐냐면은 넷플릭스 있잖아. 광고. 오늘 제가 이제 부산에 이제 그 BTS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그 공연이 있는데 뭐 그게 무료인가 봐요. 그 해서 뭐 그 어디 뭐 그죠? 운동장에서도 직접 하고 또 뭐 해운대 바닷가에도 뭐 스크린을 세우고 뭐 이러면 하더라고 보니까 아침에 제가 7시 좀 넘어서 부산역에 나왔는데 외국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가장 좋아하는 그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서 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러시아 사람도 1위더라고.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그 동남아시아 쪽에 뭐 태국, 베트남 뭐 이런 쪽에 있는 여성들이 그 보라색 티 입고 뭐 많이 와 있더라고. 아침 그때가 한 7시 좀 넘어서 한 8시 가까이였는데 아침에 왔다더라고. 아침에 그죠? 어디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저 인천공항이겠죠. 그 뭐 KTX 타고 여기 왔는 것 같아. 와가지고 이제 오늘 공연은 6시인데 그죠? 벌써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지금 이 넷플릭스 얘기를 하다 보니 이 넷플릭스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정말 이거 뭡니까? 이 우리 문화가 그죠? 한국 문화가 많이 그 전달됐잖아 세계에 그죠? 뭐 BTS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넷플릭스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징어 게임이죠. 그래서 뭐 이정재라는 훌륭한 뭐 배우가 그죠? 지금 뭐 세계적인 어떤 독보적인 그죠? 이제 오징어 2 그것도 다시 뭐 찍는데 뭐 한 회당 뭐 그죠? 10억 가까이 된다더라고. 몸값이 뭐 그죠? 엄청 뭐 올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인크로스 같은 것도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그죠? 요 라인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으니 얘가 더 이렇게 막 밑으로 죽진 않는단 말이에요.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눌림목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얘가 이제 그 어떻게 요 정도 갈 거냐, 요 정도 갈 거냐, 여기서 어느 정도를 갈 거냐, 여기에서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니까 다음 주에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세아 특수강, 이 네옴시티 그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지금 보면 10월 30일부터 31일 사이에 G20 그죠 회담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지금 이 네옴시티 관련한 지금 그 2029년도 그죠 동계 아시아 올림픽이 결정이 됐죠 그죠 사우디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네옴시티 관련한 이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핫하게 이제 움직이는데 금요일 날은 이 세아 특수강이 대장이었어요. 대장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신, 그죠? 금요일 날은 한미 글로벌 움직이다가 세아 특수강, 또 세아 특수강 움직이면 세아 베스틸, 뭐 이렇게 막 같이 막 움직이는데 또 히림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지금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을 다음 주에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빈살만이 그죠? 그 뭐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죠? 상당히 이게 그 파급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이 사우디에 지금 관련한 그죠 어떤 네옴시티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 관련한 종목들 어쨌든 뭐 시간 외에도 세아 특수강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그죠 흐름이 좋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1파를 만들고 그죠 여기 진행을 하고 딱 여기서 그림이 잘 나온다면은 그죠 또 여러분들께서 그죠?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OSP인데 요거는 신규 종목입니다. 그죠? 그 이놀루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 보면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잖아. 그죠?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패턴이 그죠? 요즘 신규 종목들이 어떠냐면은 첫날 이렇게 나오고 나서 물론 얘도 시간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다음 날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는 패턴이 많아요. 만약에 저것이 상한가가 안 나오면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규 종목인데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이제 가져왔고요. 지금 보면은 이 그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때요? 방산주죠. 그죠? 좀 요거는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뭐 지금 보면은 빅텍이나 한일 단조 그죠? 요런 애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이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2차 뭐 그죠? 전기차, 배터리 요런 부분인데 얘도 보면은 조금 좀 재밌어요. 그죠? 바닥을 찍고 그죠? 상한가를 만들고 그죠? 이틀 눌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5일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1, 2, 3 세 박자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좀 잘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또 슈팅도 한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물량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예, 이런 종목들은 호가창이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종합 기술인데 이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요 종목은 지금 현재 그 대모 그죠 요런 애들하고 재건 쪽인데 이 종목도 보면은 지금 밑에서 그죠 좀 고개를 들고 좀 현재 지금 나오는 그런 어떤 패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재건 쪽과 네옴시티 관련한 그죠? 이런 종목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지금 시장이 계속 뭐 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여러분들 그 뭐 저점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2,000개가 전부 다 저점이 똑같이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봄에 뿌리는 거 있고 뭐 겨울에 뿌리는 거 있고 뭐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여러분들 대나무 있잖아, 그죠? 대나무가 어때요? 가늘고, 그죠? 길잖아, 그죠? 가늘고 긴데도 그 심한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집니까? 쓰러지지 않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대나무에 속이 비어 있고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뭘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냐면 마음을 비우고 그죠? 그 마디라는 게 상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잘 이겨내게 되면은 절대 주식시장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강의해드린 내용들 좀 잘 참고하시고 그 안티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감탄사 오 하는 그런 감탄사 많이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